한국에 책임 물으려던 폴정부 대반전. 폴란드 -50 계약 전면 취소 선언, -50 폴 파일럿 폭로. 충격적 인터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경공격기 F-50B를 알렸다. 루마니아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무기로 F-50을 제안했다. K방산의 대표 고객인 루마니아에 공급을 타진하고 F-50의 수출 영토를 넓힌다. 25일 디펜스 루마니아 등 외신에 따르면 KA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트에서 열린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에서 별도 부수를 꾸리고 F-50을 선보였다. 루마니아 공군은 2034년부터 2040년까지 공중 경찰용으로 활용한 F-16을 퇴역시킬 예정이다. F-16의 대안을 찾고자 항공기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KA가 사전 홍보에 나섰다. F-50은 KA 주도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제트 훈련기 겸 공격기다. T-50을 기반으로 하며 길이 13.14m, 날개폭 9.45m, 높이 4.94m다. 최대 속도 마하 1.5. 최장 채공 시간은 2시간을 제공한다. KA는 F-50의 주요 경쟁력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을 꼽았다. F-50은 조종사 비행 훈련과 지상 공격과 공중 요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속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춰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레이더경 보수신기를 탑재해 적 공격을 감지하며 야간시 가경 상책에도 장착해 야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활용도는 높지만 운용 비용이 적다. 시간당 유지 비용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30% 정도인 $3,500, 약 480만원로 알려졌다. F-50은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필리핀과 폴란드에 공급됐다. 필리핀은 2014년 12대를 도입해 현지 공군의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도 작년 12월 F-50GF 12대를 공급받았으며 폴란드향으로 개량한 F-50L 36대 도입도 앞두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의 공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KA의 설명이다. KA는 F-50용 부품 생산과 후속 지원,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등에서 루마니아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루마니아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만큼 KA와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80억 유로, 약 12조 200억 원을 편성하며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했다. 앞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노후 전차 TR-85m 1 교체를 추진하며 현대로템의 K2 전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과 루마니아의 정보기관 및 산학견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방산 기업 중에서는 KA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닉넥스원 등이 무기체계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부 동해선 이어 경의선에도 방벽 착공, 군, 무인기 등 800개 동시다발 방어 훈련. 북한이 열흘 전 폭파한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위에 방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선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비롯한 적 침투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열흘 전 폭파한 경의선 도로에 이전에 없던 95m 길이의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대전차 방벽으로 분석됐는데 동해선에도 200m 방벽을 쌓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폭파 지점에 추가 공사 작업 활동과 함께 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완전한 단절과 요새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애국가 명칭과 삼천리라는 가사를 제외한 국가를 규정하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선 러시아 파병 지적에 북한이란 국호를 트집 잡아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낸 정부, 북한에 의해 파병 군인들의 존재가 부인되는 점이 유감입니다. 우리 국호를 노스코리아, 북한라 부르는 한국 대표부에 강력 항의한다. 공군은 오늘 북한 미사일과 무인기 등 800여 개 비행체가 동시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종 F-35A와 F-15K 전투기를 비롯한 70여 대 공중전력과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도 동원됐습니다. 동해상에선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류성용함 등 20여 척이 출격해 적 특수작전 부대를 해상에서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 숄츠 인도 찾아 장국 경제국방 협력 강화 촉구. 인도를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경제국방 등 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25일 현지 시간 뉴델리에서 열린 독일 기업 아시아 태평양 회의에 참석해 유럽연합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이 곧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독일도 신속한 협상 진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상 체결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심 원자재와 특정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일방적인 의존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숄츠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와의 무역 다각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인도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방 분야와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그간 독일은 인도와 국방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다만 과거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해오던 인도가 최근 수입원 다양화를 시도하자 국방 협력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인도는 이날 기밀 정보보호, 노동 교환에 관한 공동선언 친환경, 수소 기술 혁신에 대한 로드맵 등 협정을 체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당국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며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정부 부처 장관 대부분이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 밤 뉴델리에 도착했다. 그의 인도 방문은 2021년 총리 취임 후 세 번째다. 숄츠 총리는 행사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만났으나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 대표단의 인도 방문은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에양 시스템과 스페인 국영 방산업체 나반티아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의 재래식 잠수함 6척 건조 사업 입찰에 응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인도는 조만간 두 업체 중 하나를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4. 군 차기 전투기 2차도 로키드 마틴 F-35A 결정, G10대 도입. 차기 전투기 FX 2차 사업 기종도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전투기 F-35A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2차 사업 4조 266억 원 규모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앞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에서는 F-35A 40대가 도입돼 지난해 1월 배치가 끝났다. 방사청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해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에 더해 전면 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최상위 정비 단계 능력을 구축해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영 유지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35A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모양으로 설계됐다. 기체에 특수 도료를 발라 레이더 전파가 반사되는 면적을 줄였다.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이 전투기는 유사시 몰래 적진해 공중 침투의 전쟁지휘부, 지휘통신시설,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한다. 이 때문에 F-35A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북한의 침투해 이 시설을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는 예상과 달리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다.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에선 미국 록히드 마틴의 C-130J가 선정된 바 있다. 2차 사업에선 C-390, C-130J와 함께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이 경쟁했다. 무기 도입 사업 때 1차와 2차 사업의 기종이 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차 사업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100억 원이 들어간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용과 성능, 운용 적합성 등에서는 업체별로 대동소이했지만 계약 및 교역 조건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엠브라에르사는 다수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추위에선 K-21 보병 전투 차량 4차 양산 계획 7,800억 원과 소형 무장 헬기 2차 양산 계획 5조 7,500억 원 도심에 의결됐다. K-21 보병 전투 차량은 기존 장갑차를 대체하는 기종이다. 소형 무장 헬기 양산 사업은 낡은 육군 헬기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대형 공격 헬기인 아파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값이 비싸 대량 배치가 어려워. 육군은 아파치는 일정 규모 도입하고 부족한 공격 헬기 수요는 소형 무장 헬기로 메우고 있다. 공격 헬기는 유사시 적 전차와 기갑 부대를 공격하는 게 주 임무다.